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K리그 2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경기 수원FC 인천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수원FC는 리그 7승 5무 15패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2승 1패로 승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강등권에 속해 있는 팀들을 상대로 이뤄낸 승리고 강등권 팀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이번 시즌 수원FC는 지난 시즌 보여줬던 축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축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나 주전 공격수인 라스의 음주운전 문제로 인해 최근 2번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답답했던 수원의 공격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이승우를 주축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플레이메이킹 역할도 맡기고 있는 김도균 감독이지만 과연 이승우 한 명만을 바꾸면서 모든 것이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팀의 주포 라스가 15경기라는 출장 정지로 공백이 확실히 느껴지는 수원은 앞으로 남은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원의 포메이션으로는 4-3-3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직전 경기 강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제대로 된 공격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승우의 득점은 강원의 치명적인 수비 미스로 인해서 득점을 기록했고 윤빛가람의 득점도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의 커버 미스로 득점을 기록했는데 수비수의 미스가 없었더라면 수원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득점을 기록한 것은 현재 수원FC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고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수원은 올 시즌 홈에서 4승 3무 6패 16득점 24실점으로 좋지는 못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최근 홈 6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인천을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모습인데 최근 5경기에서 인천을 상대로 골을 넣지 못한 경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를 난타전으로 만드는 경우가 꽤 있었던 편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수원FC의 전술상 인천의 역습에 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허용하는 골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술로 인해 이번 시즌 55실점이라는 어마한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천은 리그 9승 10무 8패로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K리그에서 4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이폰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정규 시간 내 승부를 가리지 못하여 연장전까지 가는 긴 접전 끝에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본선 진출에도 성공한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올라와 있을 인천 유나이티드이지만 과연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이 이번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수원FC보다 휴식기간이 적었던 인천인 만큼 이번 수원 원정에서 치러지는 경기는 인천에게 달갑지만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반기 들어 인천은 상당히 흐름이 좋은 모습인데 최근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3경기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패배가 전북현대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러 패배를 했는데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올 시즌 원정에서는 공수 균형이 아쉬운 모습으로 득점력이 살짝 아쉬운 모습입니다. 한편 인천의 주요 용병 선수 제르소, 에르난데스의 폼이 꾸준히 좋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 체력적인 부분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하이폰과의 대결에서 모든 풀전력을 쏟아냈기에 분명히 체력적 부담이 존재할 것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인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주, 신진호 라인이 부상과 퇴장 징계로 이 경기에서는 모두 출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태로 악재가 존재하는 인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2승 7무 1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의 기록이 상당히 많은데 쉽게 우위를 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인천의 전력 누수와 주중 경기 피로감을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인천은 수원FC를 상대로 최근 원정 4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FC가 인천의 잠그는 형태를 압박하여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인천보다 우위에 있기에 이번 경기는 수원FC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지만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2경기 전북 대전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전북은 리그 12승 5무 10패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경기 울산에게 0대1 패배를 당하며 리그 우승 경쟁에 대한 꿈은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펼쳐졌던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경기에서 울산의 홍명보 감독은 기존에 사용하던 전술이 아닌 실리적인 운영을 통한 경기 운영 방식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전술이 전북의 발목을 잡아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3위 전북현대는 울산과의 승점차는 19점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리그 우승 경쟁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북은 2경기 연속 무승으로 선두권 추격에 다소 주춤한 모습이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떠나고 구스타보 선수는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고 문선민, 한교원 선수가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 득점을 보면 경기당 1.2골로 좋은 수비가 없었다면 지금의 등수는 불가능했을 듯합니다. 또한 직전 경기 패배로 10년 만에 리그에서 두 자릿수 패배를 당한 전북입니다. 전북은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골이 4골뿐인 상황으로 감독 교체 이후에 닭공 성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기록이고 이번 경기 상대인 대전이 울산과는 달리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수비적인 난조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조규성의 이적 이후에 확실한 골잡이가 없다는 단점은 전북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전북은 공격적인 대전을 상대로 공격적인 전술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소 불안한 수비력을 보이는 대전을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쉬운 점은 이번 시즌 대전을 상대로 1무 1패를 거두며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북은 이번 경기에 안드레 루이스, 류재문, 홍정호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대전은 리그 9승 9무 9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은 최근 2경기 연속으로 4대3 스코어가 나왔는데 서울전에서는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지난 경기 포항과의 대결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티아고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이 매우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상태로 좋은 모습이지만 다만 300을 가동하든 400을 가동하든 부족한 수비 집중력이 상당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지친 것이 아닌가 싶은 상태인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허용한 12골 중 후반에 허용한 골은 8골에 달하고 있는 상태로 공격적인 전술을 택하는 만큼 체력적인 부분도 상당한 대전입니다. 최근에는 400을 가동하면서 불안한 수비력을 공격으로 만회하려는 듯한 상황인데 전북의 공격력이 아무리 떨어졌다지만 기본적인 중원의 힘이 뛰어나고 공세적인 전북에게 맞불을 놓은 것이 좋은 선택일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수비진에서의 공백이 생기고 얇은 스쿼드로 인해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경기들에서 대량 실점을 하는 경기들이 많아지면서 수비진에서의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전 센터백이었던 조유민이 장기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안톤을 제외하고는 어리고 경험이 적은 선수들만이 있는 대전이었으며 이 시기부터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톤까지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하며 수비진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안톤이 복귀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도 4실점이나 허용하며 지난 광주와 서울과의 경기에서 기록한 3실점보다도 많은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대전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즈는 올 시즌 수원FC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진에서의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여전히 팀의 핵심적인 수비수인 조유민은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유일하게 안톤만이 수비진에서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북과의 경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과연 대전은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대량 실점을 뒤로하고 전북과의 경기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경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5승 3무 2패로 전북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는 1무 1패로 전북이 아직 대전을 상대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전북의 힘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대전의 수비 집중력이 후반에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공세적으로 전북이 어쨌든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면에서도 앞서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 대전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져주면 오히려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대전은 이번 경기도 전북을 상대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린다면 수비적의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북에게 대량 실점을 헌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전북이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K리그 2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투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